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많은 휴식 시간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지난 5년간 근비대의 가장 효율적인 쉬는 시간은 30초에서 90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0초에서 90초를 쉬는 이유는 아나볼릭 호르몬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2009년 논문에서 1분을 쉬는 그룹과 2분 30초를 쉬는 그룹을 비교했는데 두 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2분 30초를 쉰 그룹이 오히려 2두에서 더 큰 근성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호르몬과 관련된 주장을 뒤엎었는데요. 8주간 진행된 연구에서 3분 쉰 그룹이 1분 쉰 그룹보다 하체에서 더 큰 근비대와 스트렝스 향상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을 길게 가질수록 더 좋은 근성장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길게 쉴수록 더 많은 무게를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볼 논문에서도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데요. 1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체스트 프레스와 레그 프레스를 10RM의 75% 강도로 4세트 동안 실패 지점을 진행했는데요. 한 그룹은 1분을 쉬었고 다른 그룹은 3분간 쉬었습니다. 실험진들은 토탈 볼륨과 혈중 젖산을 평가했는데요. 3분을 쉰 그룹은 체스트 프레스를 33%더 들었으며 레그 프레스의 경우도 33%더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중 젖산의 경우 두 그룹 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을 한 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웨이트 경력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3분을 쉬는 그룹과 1분을 쉬는 그룹으로 나눠 10RM의 75%로 실패 지점까지 4세트를 진행했을 때 피실험자들의 훈련 볼륨과 혈중 젖산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피실험자들은 총 3일에 걸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날에는 체스트 프레스와 레그 프레스의 10RM을 측정했으며 두 번째 날에는 체스트 프레스를 먼저 10RM의 75%로 4세트 실패 지점을 했고 30분 쉰 다음 레그 프레스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엔 이를 반복했습니다. 그룹 간의 차이는 쉬는 시간밖에 없었으며 각각의 세트가 끝난 직후에 혈중 젖산을 측정했습니다. 연구진은 토탈 볼륨, 세트 간 횟수, 혈중 젖산을 파악했으며 실험을 진행할 때 횟수는 수축과 이완을 각각 2초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3분 쉰 그룹이 체스트 프레스를 33%더 할 수 있었으며 레그 프레스도 33%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분 쉰 그룹이 2세트, 3세트, 4세트 할 때도 더 많은 횟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 젖산은 두 그룹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위 표를 보시면 세트 간 횟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비판해보자면 세 번째 세트와 네 번째 세트에서 횟수차가 별로 안 났다는 점입니다. 1분 쉬는 그룹의 경우 1.33개가 늘었으며 실패 지점까지 했음에도 개수가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패 지점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실패 지점은 정말 한 개도 못 드는 정도의 실패 지점이지만 실험진들은 이보다 유한 기준으로 실패 지점을 설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분을 쉬었음에도 다음 세트 때 횟수가 증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실험진들은 RPE로 평가했다는 것인데요. 매 세트 8에서 10RPE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구에서는 8RPE나 9RPE로 실험을 진행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패 지점까지의 훈련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위 표는 쉬는 시간과 훈련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인데요. 성별,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도 대부분 더 오래 쉰 그룹에서 더 많은 볼륨을 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똑같은 쉬는 시간을 가졌을 때 여성의 경우가 더 많은 횟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여성의 경우 3분 쉬었을 때 진행한 횟수가 줄지 않았지만 남성의 경우 3분 쉬었을 때 여성과 비교해 큰 폭으로 횟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세트 간 3분 쉰 그룹이 세트 간 2분 쉰 그룹보다 더 많은 횟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피로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피로도가 낮아서 더 많은 횟수를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 실패 지점까지 훈련했음에도 다음 세트 때 더 많은 횟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의 경우가 회복이 더 빠를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논문에서는 8RM 무게로 스쿼트와 벤치를 4세트 했는데 위 표처럼 세트 간 횟수가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1분, 2분, 5분을 각각 쉬었는데 아무래도 5분을 쉰 그룹이 더 많은 횟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쿼트의 경우가 벤치프레스보다 더 횟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별의 문제가 아닌 개개인 간의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세트가 0 RIR인 실패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세트 때도 충분히 더 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게 쉬든 길게 쉬든 근성장과 스트렝스 향상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논문이 많지만 몇몇 논문은 길게 쉴수록 더 큰 근성장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속는 셈 치더라도 더 오래 쉬며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그러면 총 운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트 간 쉬는 시간을 짧게 가지든 길게 가지든 총 운동 시간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관절 운동에서는 보다 오래 쉬고 단순 관절 운동에서는 보다 짧게 쉰다던가 슈퍼세트를 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충분히 총 운동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관절 운동은 3분에서 5분 쉬는 것을 추천하고 단순 관절 운동은 2분에서 3분을 쉬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탑워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지만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 논문에 의하면 운동 경력이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쉬는 시간을 설정하라고 했을 때 평균 4에서 5분을 쉬었으며 5RM 5 곱하기 5 스쿼트를 100%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90초 신 그룹과 133초 신 그룹을 8주간 비교했는데 133초 신 그룹이 더 많은 횟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2분 신 그룹과 자체적으로 신 그룹을 비교했는데 결국 두 그룹 모두 비슷한 횟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시간에 너무 쫓기듯 운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준비됐을 때 운동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쉬는 시간이 긴 그룹이 더 큰 근비대 향상과 스트렝스 향상이 있다. 두 번째, 여성의 경우 CP 지점까지 진행해도 남성보다 회복을 빨리 한다. 세 번째, 세트 간 회복률에는 개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네 번째, 세트 간 쉬는 시간을 짧게 가지든 길게 가지든 총 운동 시간엔 차이가 없다. 다섯 번째, 다관절 운동은 3분에서 5분을 쉬고 단순 관절 운동은 2분에서 3분을 쉬자. 여섯 번째, 본인이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음 세트를 시작하자.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